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동업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칼로 사람을 찌르면 그 칼이 잘못한 겁니까? 칼을 써서 사람을 찌른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동업은 사업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무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업을 제대로 써서 정말 큰 성과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칼을 잘못 쓰면 살인자가 되지만 정말 잘 쓰면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쓰면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되지만 잘 쓰면 정말 최고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노님, 동업 해보셨나요? 저 동업 많이 해봤죠. 지금 벌써 4번째 동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업 하려면 원수질 사람이랑 해라 이런 말이 많은데 왜 동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동업을 제대로 진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동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에 따라서 성사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다 동업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굴지 기업들 있죠. 동업 아닌 곳들 없습니다. 정말 유명한 하나의 창업자가 있을 뿐이지 그 외적으로도 코파운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업 없이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주변에서 다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노님은 왜 동업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동업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늘어나고 각자의 욕심과 이해관계들이 부딪히면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인간 한 명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빈틈투성이야.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부족한 거 투성인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의 스킬들이 필요해요. 그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저 혼자 다 갖추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 몸은 하나이고 저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이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근데 이걸 좀 더 빠르게 달성하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뭐지?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해.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분을 줘서라도 같이 동업을 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나는 돈을 벌고 싶어. 그냥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동업을 하면 안 되겠죠. 동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되게 편한 건 뭐냐면 의지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번아웃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제가 공백일 때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서 이 회사가 온고잉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또 떠날 수 있는 게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분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혈맹이에요. 혈맹. 피로 묶여진 동맹이란 말이야. 이 법인이라는 인격체에 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랑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공백이 되더라도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죠. 그런 이해관계상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안정감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업을 되게 추천하죠. 보통 친한 사람이랑 동업을 할 거잖아요. 동업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동업은 꼭 친한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동업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목적을 명확하게 정했잖아요. 동업에 대한 이유를 정했으면 그거에 맞는 사람을 역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더 이상적인 동업에 속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찐득하게 알고 이 사람의 역량과 이 사람이 진짜 동업을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하는 거. 그러려면 아예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그래도 아는 사람 혹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꼭 엄청나게 친한 끈끈한 사이여야만 동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가정이고 동업할 때 주의사항은 많은 동업 관련 컨텐츠에서 계약서 쓰라고 하잖아요. 동업계약서, 주주관계약서 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음식점이 맛있어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약서를 안 쓸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의 책임감과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없고 이해도가 없고 변호사 비용을 쓰기도 아깝고 그 시간을 쓰기 아깝다면 동업을 안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 통해서 정말 칼같이 동업계약서와 주주관계약서를 썼는데 3번의 동업이 깨졌거든요. 그거는 기본인 거고 그 위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알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동업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아까 동업에 제가 장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메꿔줘야 되거든. 그리고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빠졌을 때 메꿔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업이 망해도 크게 타격이 없어. 근데 나는 이 사업이 망하면 내 인생이 망해.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빠졌을 때 이 사람도 이 회사를 그냥 망하게 둘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틀어지죠. 이해관계를 맞추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나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할 때 핵심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동업은 일반적으로 주주를 얘기를 하니까 주주들한테 조건들을 정해야 되는데 당신이 겸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겸업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책임과 보상의 정도가 정해져야 돼요. 이거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비상주 근무와 상주 근무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풀타임 그리고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사무실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 회사에 박혀서 일할
건지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저는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시간을 쓰고 몰입해 있고 내 주변에 보이는 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00% 풀타임 근무를 하고 겸업을 금지하고 상주 근무, 사무실에서 상주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책임과 보상이 가장 크게 세팅이 되어야 이해관계가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비상주이고 겸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풀타임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책임과 보상을 줄이는 게 맞고 지분율도 당연히 적게 가져가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동업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업 지배구조라고 얘기해요. 기업 지배구조와 그리고 보상구조, 보상 플랜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동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승우 회장님도 사장학개론에서 그 얘기를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동업을 하려면 동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 이해도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동업을 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공부할 자신이 없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꼭 한번 뚫어봐서 진짜 내가 제대로 사업을 동업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큰 목표를 이뤄보고 싶다 한다면 저는 동업은 너무 추천하는 거고요. 친구 또는 가족이랑 동업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 친구랑 동업한 적이 있죠. 15년지기 친구와 사업을 했었죠. 저는 그때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툴을 잘못 썼던 저의 불찰이었던 거지, 친구랑 동업이라는 키워드가 잘못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동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지분 관계로 묶여있는 걸 동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친구 관계는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평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5대5로 지분 구조해서 친구랑 동업하자, 이런 식으로 짜요. 그러면 사실은 추천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동업 관련된 컨텐츠에서도 51대 49라도 한 명이 무조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 트러블이 있을 때 한 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51대 49도 크게 추천하진 않고, 이왕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면 좋겠어요. 51대 49도 결국 5대5를 하고 싶은데 5대5를 피하기 위해서 51대 49를 살짝 튼 거거든요. 인간적인 거는 평등하지만 동업관계는 평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확실하게 이 책임과 보상을 많이 가져가야 될 사람이 압도적으로 7, 80% 이상을 갖는 게 맞고, 그 외적으로 한 20%로, 이 정도 뭐 퍼센트를 정할 수 없지만 9대 1이 될 수도 있고 7대 3도 될 수 있는데 차이가 확실하게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확실하게 납득이 돼야 그때 동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구 관계를 이겨내는, 그거를 극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일 때 친구의 동업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트러블 날 것 같잖아요. 친구끼리 하는데 왜 나는 30%야, 나 친구인데,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할 건데 시간 똑같이 때려 넣고 있는데, 이러면 대부분 동업이 깨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동업을 친구끼리 한다고 하면 한 명이 반드시 회사의 초기에 세팅을 다 잡아놓고, 큰 틀은 다 잡아놓고, 이 사람에게 책임과 보상이 어느 정도 포커싱이 되게끔, 창업자, 완전한 핵심 파운더는 결국엔 한 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가져서 다른 그 친구가 나를 완전하게 리스펙하고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가 맞다 라고 존중하고 존경까지 할 수 있을 때, 그때 동업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그 존경과 존중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친구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같이 하면 좀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 같이 맥주도 하면서 같이 여행도 가면서 사업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 따위로는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이 시작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양측 다 완전하게 100% 인지하고 있을 때 동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친구 사이에서 동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동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업은 사업에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쓴다면 진짜 엄청나게 큰 무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추천하고 어떤 부류가 아닌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않냐를 이렇게 흙과 백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꿈이 큰 사람들, 목표가 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동업을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동업에 대해서 파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진짜 꿈과 목표가 크다면 혼자서 이룰 수 없거든.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동업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꿈이랑 목표가 다가 그러면 굳이 동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의 특성상 내 꿈과 목표가 별로 크지 않은데 동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작은 일도 하기 싫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기대고 싶거나 아니면 일을 좀 나누고 싶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진짜 꿈이 크고 목표가 크신 분들한테는 동업을 강력 추천하고,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